네,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텐베거 일요일 종목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날씨처럼 우리 증시도 좀 꾸물꾸물합니다. 어제 반등이 좀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영 힘을 실지 못하네요. 저도 이제 오늘 방송국 오면서 네네.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네. 왔다 그쳤다 한 2번 정도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날씨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기 대단히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오를같이 올랐던 증시였지만 오늘 시장은 또다시 한 번 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아닌가? 여전히 하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또 네.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향이 안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별주 양상들이 드러나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그만큼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장 단순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 실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거에 이제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00가지 경우의 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가장 정확한 원칙은 결국 실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네. 살펴보죠. 역시나 실적 기대가 높은 자동차입니다. 4월에 에코프로 열풍이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덕분이었잖아요. 그만큼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자동차 관련주들 미리 사둬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이라도 자동차를 사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 번씩 이런 댓글 보면 이제 차상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아버지 성도 바꾸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이제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 1월 달부터 주구장창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자동차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자동차주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결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 보이는 쪽이 어디 있을까 시장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군들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1월 달부터 가장 많이 상승세를 좀 보였던 기업 중에 한 게 이제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천주였고 이 덕양산업은 최근 들에 조금 쉬어가는 듯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현유화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서현유화도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붙이면서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아진산업이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20일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제가 왜 이렇게 부품주들을 여러 가지를 두서없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협력 밴드 업체가 약 100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이런 주도 패턴 자체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부품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기업은 이제 대원광업입니다. 대원광업이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네. 지금 오늘 장중 20% 이상 급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자, 대원광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프링 관련된 그 에어서 스펜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가 좀 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동차 부품주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고 대원광업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신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대원광고 오늘 기관의 거래량이 또 함께 동반이 됐더라고요. 조금 더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오늘도 어제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TSMC로는 부족하다. 위탁 생산 업체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AI라는 것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단순 테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자동화라든지 무인화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AI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된 산업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전일 같은 경우에 테스트 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그전에는 또 패키징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패키징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한번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키 맞추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오늘 TFT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FE입니다. TFE가 오늘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바닥권역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이제 샘CNC 죄송합니다. 샘CNC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추천주를 말씀드렸던 기업은 이제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유니퀘스트는 직접적인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은 이제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합병 이슈가 함께 나타나면서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상승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끝인가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조금 쉬어가나 싶었던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제 실적적인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이제 콘서트 매출 자체가 2분기 실적이 포함이 되고 그러면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기업으로 YG엔터테인먼트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의 상승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60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2분기 실적이 나쁘게 발표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좋은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하반 경직세를 보이고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자리가 상당한 변곡점에 대한 자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저희가 이제 추천주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RBW입니다. 네. 자, RBW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6%가 떴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은 나중에 7월 26일 날 지급이 되게 되지만 일단 현재 과정에서 주식 계좌로는 마이너스 66% 뜰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 뭐 이런 추세적 분위기 이 대표이사가 이제 김도훈 씨 2014년과 2016년도에 우리나라 저작권 1등 했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능력 있는 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돈의 흐름이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원칙이 이번에 이 RBW에도 그대로 적용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여쭙고 싶은 게 RBW 자회사가 PFT의 큐피드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계약 분쟁 소송이 발생을 했던데 그러면 RBW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은 이제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이슈는 좀 제한된 이슈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RBW에 대한 실적을 지금 업시키는 부분은 이제 마마무 콘서트에 대한 부분, 콘서트 매출이 크게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천재성 작곡가라고 인정받았던 김도훈 씨에 대한 능력적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우려감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속 가수의 실적 등을 좀 더 눈여겨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관심주는요, 조선주입니다. 하반기 증권사가 굉장히 유망하게 본 섹터기도 하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업황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제조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조선주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조선주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은 이제 조선주를 크게 해놓고 보면 이제 플랜트 사업과 그리고 이제 선박 사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플랜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 플랜트 하면 석유 시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그런 시설 관련된 기업들이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SK오션 플랜트 또는 이제 HJ중공업, STX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되겠고 대신
외신 이런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타게 되고 현재는 추세적인 부분이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박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한오션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 삼성중공업은 이제 쇄빙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특수선을 좀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선 종류도 하고 있지만 특수선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히는 기업이다 보니 다른 여타의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선박 부품인데 오늘 많이 움직이는 기업들이 선박 부품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자, 선박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개별주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보시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우리가 설비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팅 밸브 업체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관이음새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기체 같은 것들을 이제 옮길 때 이런 관들이 필요한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꽤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 관련주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기업 한라 IMS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 주식을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 있죠. 하지만 주식을 해보신 분들 한 번쯤 이름을 아실 수 있는 기업인데 한라 IM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산에 이제 본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부산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고 이 한라 IMS가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아시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B2C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B2B 거래라고 해서 기업 우리가 간의 거래. 네, 맞습니다. 선박에 대한 자동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계측 시스템이다 보니까 선박에 내부적으로 운전석 옆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 우리가 운전석에 타볼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한라 IMS 같은 경우에도 선박 건조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현재 한라 IMS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고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린다면 한 7,700원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6,39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선박 부품사 한라 IMS입니다. 52주 신고가인 7,7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목표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